1번 권민정 무지개 물고기. 깊고 푸른 바닷속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면 온몸이 눈부시게 반짝였죠. 우와, 정말 아름다워!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고 무지개 물고기는 우쭐해했어요. 어느 날 작은 파란 물고기가 다가와 말했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혹시 너의 그 빛나는 비닐 하나만 줄 수 있을까? 뭐라고? 이 비닐을 달라고? 기가 막혀. 이 비닐은 나에게만 있는 소중한 보물이야. 절대 안 돼. 어서 저리 가. 작은 파란 물고기는 상처받아 돌아섰고 이를 본 바닷속 친구들은 하나, 둘 무지개 물고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더 이상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무지개 물고기는 점점 외로워졌답니다. 혼자가 된 무지개 물고기가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 물고기가 걱정스레 물어봤어요. 아가,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이야기를 들은 엄마 물고기는 무지개 물고기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가, 내가 예쁜 비닐을 가진 건 참 특별한 일이야.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란다.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문어 할머니를 한번 찾아가 보렴. 무지개 물고기는 용기를 내어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문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는 세상 가장 예쁜 비닐을 가졌는데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문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네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너의 그 빛나는 비닐을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그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물고기가 될 수 있을 거란다. 며칠 뒤 작은 파란 물고기가 다시 다가왔어요. 무지개 물고기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어요. 저기, 이 비늘 너에게 줄게. 오, 정말 예쁘다. 고마워, 무지개 물고기야. 그 모습을 본 무지개 물고기의 마음속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이 피어났어요. 이 소식에 다른 친구들도 다가왔고 무지개 물고기는 기꺼이 친구들에게 하나씩 비늘을 나누어 주었어요. 비늘이 줄어들수록 친구들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고 무지개 물고기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피어났어요. 무지개 물고기 몸에는 이제 빛나는 비늘이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곁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 있었죠. 무지개 물고기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혼자만 갖는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 남은 그 한 장의 비늘은 마음속에 빛나는 행복을 이야기해 주듯 그 어느 때보다 더 반짝였답니다. 리 속에 뭐가 들었나? 옛날 어느 마을에 또리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또리는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였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서당에 간 또리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틈으로 훈장님이 뭔가를 드시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훈장님이 뭘 저렇게 맛나게 드시는 거지?
훈장님은 또리가 엿보는 것도 모르고 커다란 항아리에서 뭔가를 떠먹으며 눈을 감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리는 항아리에 뭐가 들었을까 무척 궁금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훈장님은 항아리 속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어느 날 또리는 너무나 궁금해서 방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훈장님은 화들짝 놀라 항아리를 얼른 벽장 안에 감추었어요. 이 녀석아, 간 떨어질 뻔했다. 왔으면 기척을 해야지. 훈장님, 뭘 그렇게 허겁지겁 감추세요? 이놈아, 내가 뭘 감췄다고 그러냐? 훈장님, 제가 다 봤어요. 훈장님이 벽장 속 항아리에서 매일 뭔가를 떠잡수시던걸요. 그 항아리. 그 항아리는 아주 쓴 약이 들어있는 약항아리란다. 그 약은 너무나 쓰고 독해서 성한 사람이 먹으면 곧 죽고 말아. 죽는다고요? 그래, 그러니 그 약을 먹을 생각일랑 조금도 하지 말아라. 알겠지? 네, 알겠어요. 대답은 했지만 또리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훈장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셔. 어떻게 그 쓴 약을 그렇게 맛나게 드실 수가 있어? 그게 뭐지? 꼭 먹어봐야지. 며칠이 지났어요. 얘들아, 갑자기 이웃마을에 중요한 볼일이 생겨서 급히 나가봐야겠다. 놀지 말고 꼭 글을 읽고 있어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아이들은 글을 조금 읽다 마당으로 나가 놀았어요. 이제 방 안에는 또리만 혼자 남았어요. 옳지, 지금이 기회다. 또리는 벽장 안에서 항아리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쓴 약 냄새는커녕 달짝지근한 냄새가 풍겼어요. 달다, 이건 달콤한 꿀이잖아. 또리는 쉴 새 없이 꿀을 찍어 먹었고 어느새 항아리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를 어쩌지? 훈장님이 보시면 분명 나라는 걸 아실 텐데. 또리는 좋은 깨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무슨 속셈인지 훈장님이 아끼시는 값비싼 도자기를 턱 하고 깨트렸어요. 그때 훈장님이 돌아오셨어요. 아니, 누가 이 귀한 도자기를 깬 거냐? 훈장님이 물었지만 아이들은 모르겠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아니, 너는 누군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고 있느냐? 훈장님, 저 똘인데요. 훈장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훈장님이 아끼시는 도자기를 깼어요. 또리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또리야, 그만 일어나거라. 훈장님은 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허 웃으셨어요. 다음은 8번 김지연. 해님이가 사라졌어요. 유치원 들꽃반 친구 해님이가 사라졌어요. 승원이도 윤지도 상훈이도 모두 왔는데 해님이만 오지 않았어요. 해님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픈 걸까요? 늦잠을 잔 걸까요? 아니면 오다가 넘어졌을까요? 여러분, 해님이 본 사람 없나요? 들꽃반 선생님이 물었어요. 친구들도 고개를 갸우뚱 아무도 해님이를 보지 못했어요. 해님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실 해님이는 아프지 않았어요. 늦잠을 잔 것도 아니고요. 오다가 넘어지지도 않았답니다.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난걸요? 엄마, 아빠, 친구를 찾으러 가요.
좋은 친구를 찾아 돌아올게요. 해님이가. 해님이는 부모님께 편지를 써두고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해님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지요. 해님이는 들판을 걷다가 송아지를 만났어요. 안녕, 난 해님이야. 나랑 친구할래? 넌 2발로 걷고 난 4발로 걷는데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친구는 겉모습이 달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해님이는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새 친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해님이와 송아지는 친구가 되어 꽃들이 가득한 들판으로 뛰어다니며 놀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팔랑팔랑 분홍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안녕, 난 해님이야. 넌 이름이 뭐니? 난 이름이 없어. 난 그냥 나비야. 그럼 너를 지금부터 분홍이라고 불러줄게. 분홍이? 분홍이? 와, 멋진 이름이다. 분홍아, 친구는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야. 분홍아. 들꽃반 친구들은 해님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피부가 까매서 깜장콩이라고 불렀어요. 야, 깜장콩, 깜장콩. 야, 깜장콩, 깜장콩. 해님이가 계속 안 오자 들꽃반 친구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깜장콩이라고 놀려서 안 온 걸까? 곱슬머리라고 놀려서 안 온 걸까? 우리와 다르게 생겼다고 놀려서 안 온 걸까? 여러분, 우리 해님이를 찾는 알림판을 만들어 봐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친구들은 커다란 종이에 해님이를 열심히 그렸어요. 해님이는 방긋방긋 노래를 잘 불러. 해님이는 서뿐서뿐 춤도 잘 춰. 해님이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예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친구들은 잊고 있던 해님이의 여러 모습이 떠올랐어요. 해님이가 보고 싶어. 나도 해님이가 보고 싶어. 친구들은 해님이를 그린 종이를 들고 길을 나섰어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까마귀에게 물었어요. 꺽꺽, 그게 누군데? 우리 친구야. 얼굴이 까매서 반짝반짝 빛이 나. 꺽꺽,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다 까맣지만 해님이라는 친구는 없어. 깍깍. 이번에는 양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어떻게 생겼는데? 머리가 곱슬곱슬해서 인형 같아. 못 봤어. 내 친구들은 다 머리가 곱슬곱슬하지만 해님이란 친구는 없어. 친구들은 해님이가 그리워서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때 들판에서 분홍나비를 만났지요. 우리 해님이 못 봤니? 키가 너희만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 말이니? 그래, 맞아. 내 친구 해님이를 말하는구나. 내 친구 해님이는 저기 꽃밭에 있어. 친구들은 서둘러서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한 아이가 꽃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해님아, 해님아, 해님아. 친구들은 해님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어요. 고개를 돌린 해님이는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들을 보았지요. 그리고 해님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9번 문영경 아기 다람쥐와 너구리. 하늘이 파랗게 물든 가을 어느 날 아기 다람쥐 다람이가 숲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한참을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람아, 다람아, 이제 그만 놀고 집으로 돌아오렴. 혼자 놀면 위험해.
네, 엄마. 얼른 집으로 갈게요. 다람이가 쪼르르 집으로 달려가는데 커다란 밤나무에 밤이 툭 떼우르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큰 밤은 처음 보는 걸? 다람이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밤을 죽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기서 너구리가 어슬렁어슬렁 다람이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기 꼬마 다람쥐가 있군. 내가 가서 잡아먹어야지. 너구리는 살금살금 다람이를 향해 걸어오더니 밤을 신나게 죽고 있는 다람이를 뒤에서 꽉 붙잡았어요. 내가 배가 고프던 참인데 잘됐다. 널 잡아먹어야겠어. 너구리 아저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근데 그건 뭐냐? 밤이잖아. 밤도 내가 다 뺏어 먹을 거야. 그때 다람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고 말했어요. 근데요, 너구리 아저씨, 밤을요, 불에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뭐? 밤을 불에 구워 먹는다고? 에이, 근데 정말 맛있어? 그럼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굽는 건데? 다람이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넓적한 돌을 올려놓았지요. 그리고 밤이 익는 것을 보면서 말했어요. 너구리 아저씨, 이 밤이 익으면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맛있게 먹으면 돼요. 뭐? 밤이 커진다고? 그러면 그 남은 밤도 다 올려놔봐. 내가 다 맛있게 익혀서 커다랗게 해서 다 먹어버리게. 그랬더니 다람쥐가 어떻게 하지? 기다리고 있다가 너구리 아저씨가 그 뜨거워지는 그 돌 위를 눈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더니 그때 그 밤돌이 터지면서 너구리의 눈을 팍 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눈. 너구리 아저씨는 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뒹굴었지요. 다람이는 이때다 하고 잽싸게 도망을 갔고 너구리는 눈 주위가 까맣게 멍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너구리의 눈 주위는 까맣게 멍이 들게 되었답니다. 다음은 10번 박수나 두 친구와 새끼줄. 옛날 어느 마을에 별박이와 쪽박이가 살았어요. 어느 이른 아침 두 친구는 우물가에서 만났죠. 아우, 배고파. 이렇게 매일 물로 배를 채우느니 차라리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라도 하면 좋겠어. 맞아. 그러면 보리죽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을 텐데. 지독하게 가난했던 두 친구는 건넌 마을의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어요. 덩덩덩. 걔 누구냐? 영감님, 저는 별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쪽박이에요. 영감님, 부디 저희를 이댁 머슴으로 받아주십시오. 네, 배부르게만 먹어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휴,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마당 쓰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네, 할 수 있습니다. 물을 길러야 하는데 그건 엄청 무겁다잉. 할 수 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해와야 하는데. 영감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해야 할 일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3년만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3년 동안 단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운다면 너희들은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날 게다. 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겐 봄삭스를 주지 않아. 그래도 하겠느냐? 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별박이와 쪽박이는 김부자네 댁에서 농사일이며 집안일을 부지런히 했어요. 그러자 김부자네 댁 논밭은 매년 풍년이 들었고 집안 살림살이도 부쩍부쩍 늘어갔답니다. 어느덧 약속한 3년이 다 되었어요. 김부자는 두 친구를 헛간으로 불렀습니다. 에헴. 얘들아,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다. 너희가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는구나. 내일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 어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내일 아침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여기 있는 이 집으로 가늘고 튼튼한 새끼줄을 꼬아놓거라. 네? 별박이와 쪽박이는 높이 쌓인 집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주 중요한 데 사용할 새끼줄이니 잘 부탁한다. 김부자가 밖으로 나가자 쪽박이는 우당탕탕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날 텐데 무슨 새끼줄을 또 꼬아놓으라는 거야? 아이, 쪽박아,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잖니.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별박이는 쪽박이를 타일렀어요. 싫어. 아유, 싫어. 우리가 그동안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다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쪽박이는 밖으로 팽 하고 놀러 나가버렸어요. 별박이는 헛간에 홀로 앉아 지푸라기 몇 가닥으로 가늘고 길게 튼튼한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스륵삭 스륵삭삭. 아침이 다 되어서야 쪽박이는 어기적 돌아왔어요. 아유, 피곤해. 아유. 아니, 무슨 새끼줄을 그렇게 많이 꽈놨어? 아유, 오늘이면 이 집을 떠날 텐데 말이야. 나는 김부자에게 혼이나 나지 않게 대충 꽈놔야겠다. 쪽박이는 지푸라기 한 움큼으로 굵고 거칠게 얼렁뚱땅 새끼줄을 꼬았어요. 잠시 후 김부자는 두 친구를 곳간으로 불렀습니다. 에헴, 밤새 새끼줄 꼬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이제 너희들이 3년 동안 일한 품삯을 주마. 예? 그 순간 두 친구의 눈이 왕방만해졌어요. 그곳에는 엽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그 새끼줄에 꿰 수 있을 만큼 이 엽전을 꿰어서 가져가거라. 가늘고 튼튼한 별박이의 새끼줄에는 엽전이 쑥쑥 잘 꿰어졌어요. 이야, 이렇게 많은 품삯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나는 이제 부자다. 하지만 거치고 굵은 쪽박이의 새끼줄에는 엽전이 단 한 푼도 꿰어지지 않았어요. 아유, 나도 별박이처럼 열심히 할걸. 별박이는 엽전을 가득 싣고 쩔렁쩔렁 소리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쪽박이는 빈손으로 대구 슬피 울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13번 윤소진 바다 생물들의 외침. 깊고 넓은 바닷속에 많은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바다 생물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바닷속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바다 생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문호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러자 열대어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꼬리가 비닐에 걸렸어요. 이거 봐요. 꼬리가 찢겨서 헤엄을 잘 칠 수가 없다고요. 그래요. 저도 입에 플라스틱에 끼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거북이 아저씨도 말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많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다 생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았어요. 그때 아기 물고기가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자 꽃게가 뾰루퉁하며 말했어요. 에이 참, 그걸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그냥 쓰레기를 피해 다녀요. 바다 생물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 돌고래가 말했어요. 우리가 모두 같이 바다 위를 뛰어오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바다 위를 뛰어오르면서 외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그러자 바다 생물들이 말했어요. 난 못해요. 나도 바다 위를 뛰어오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다고 포기할 순 없어요. 돌고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우리 같이 뛰어오릅시다. 바다 생물들은 겁이 났지만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돌고래를 따라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몸에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같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돌고래는 힘차게 바다 위로 뛰어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던 수천 마리의 바다 생물들은 돌고래를 따라 힘껏 뛰어올랐어요. 바닷물은 크게 요동치고 흔들렸어요. 바다 생물들은 외쳤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요. 친구들이 아파요. 그 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저것 좀 봐요. 바다 생물들이 뛰어오르고 있어요. 저렇게나 많은 바다 생물들이 뛰어오르고 있다니 이상한 일이에요. 그 순간 한 아이가 외쳤어요. 엄마, 물고기가 플라스틱을 물고 있어요.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바다 생물들을 바라보았어요.
바다 생물들은 저마다 비닐, 플라스틱 등을 입에 물거나 몸에 걸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나 바다 생물들이 쓰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다음 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다 생물들이 쓰레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도 나도 앞다투어 바닷속을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바다 지키기 운동도 시작되었지요. 바다 생물들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그래요. 우리도 이제 아름답고 깨끗한 바닷속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바다 생물들은 앞으로 다가올 아름다운 바닷속을 기대하며 서로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다음은 15번 이수연. 해님이가 사라졌어요. 깜장콩이다. 깜짝콩, 깜짝콩, 깜짝콩! 꽃잎반 친구들이 피부가 까만 해님이를 부르는 소리예요. 나는 깜짝콩이 아니야. 내 이름은 해님이라고. 다음날 유치원에 해님이가 오지 않았어요. 얘들아, 해님이 본 사람 없니? 아니요. 나는 해님이를 보지 못했어요. 해님이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날 아침 해님이는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엄마, 아빠, 저는 친구를 찾으러 가요. 좋은 친구를 찾아 다시 돌아올게요. 나는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해님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걷고 또 걷다가 들판에서 송아지를 만났어요. 안녕, 나는 해님이야. 나랑 친구할래? 친구? 너는 2발로 걷고 나는 4발로 걷는데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친구는 겉모습이 달라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나는 너의 커다란 눈망울이 정말 마음에 들어. 친구가 된 해님이와 송아지는 꽃들이 가득한 들판으로 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분홍색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안녕, 나는 해님이야. 우리 친구하자. 넌 이름이 뭐니? 나? 난 이름이 없어. 그냥 나비야. 그래? 그럼 지금부터 너를 분홍이라고 불러줄게. 분홍이? 우와, 멋지다. 정말 마음에 들어. 고마워. 뭘? 친구는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야. 한편 유치원에서는 해님이가 계속 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깜장콩이라고 놀려서 안 온 걸까? 아니면 곱슬머리라고 놀려서 안 온 걸까? 우리와 다르게 생겼다고 놀려서 안 온 거면 어떡하지? 그때 선생님께서 얘들아, 우리 해님이를 찾는 알림판을 만들어 볼까? 여기 이 커다란 종이에 해님이 얼굴을 그려보자. 해님이는 방긋방긋 노래를 잘 불러. 서뿐서뿐 춤도 잘 추고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얼마나 예쁜데. 해님이를 그리다 보니 해님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해님이가 보고 싶어. 우리 해님이를 찾으러 가자. 친구들은 해님이를 찾아다니다가 들판에서 분홍나비를 만났어요. 우리는 해님이를 찾고 있어. 혹시 해님이 봤니? 글쎄, 키가 너희만하고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 말이니? 그래, 맞아. 우리가 찾는 해님이야. 아,
내 친구 해님이를 말하는구나. 해님이는 저기 꽃밭에 있어. 친구들은 서둘러 꽃밭으로 달려갔어요. 해님아! 해님아! 우리가 왔어!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해님이는 멀리서 달려오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해님이도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달려왔답니다. 다음은 24번 최지우, 강아지 똥. 도린의 휜둥이가 똥을 누웠어요. 휜둥이는 작은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휙 오더니 에이 똥똥 에그이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뭐라고? 똥이라고? 그때 저만 치서 지켜보던 흙덩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 똥을 똥이라 않고 그럼 뭐라 부르니?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뭐? 한참 뒤 흙덩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아지 똥아, 미안해. 실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할지 몰라. 난 사실 밭에서 곡식들을 키웠었거든. 근데 내 불찰로 강아지 똥아, 내 곡식을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 그때였어요. 저만 치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멈추었어요. 어? 이건 우리 밭 흙이잖아? 아, 어제 떨어진 모양이군. 도로 밭에다 다시 갖다 놔야겠어. 소달구지 아저씨는 소중하게 주워서 다 버렸어요. 강아지 똥은 조금 우울한 상태로 있었지요.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하면 쓸모 있을 수 있을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강아지 똥 앞에 민들레 싹이 살짝 피어났어요. 안녕, 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민들레야. 그런데 꽃을 피우려면 너희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해. 너가 내 걸음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걸음이 돼?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니? 그렇게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힘껏 껴안았어요. 봄 햇살이 눈부신 어느 날, 강아지 똥은 사라져 없어지고 민들레 꽃은 활짝 피어났어요. 민들레의 사랑과 강아지 똥의 눈물겨운 사랑 덕에 민들레는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답니다.